가볍다, 예쁘다, 편하다, 유엠유엠의 디자이너 박은정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주얼리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폭발적인 반응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시계도 리뷰해달라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주얼리 찐 덕후의 명품 시계 리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명품 처음 시작하기 좋은 입문템 시계부터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봐서 완전 블링블링한 주얼리 시계 좋다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명품 시계 입문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띠에 탱크 솔로 스틸 모델이에요. 산지 저는 10년이 넘었고 뉴욕에서 이제 핸드백 유학할 때 진짜 큰맘 먹고 피프스 애비뉴 까르띠에에 가서 장만한 저의 첫 명품 시계입니다. 그때 환율 한 1,100원에서 2,600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1,500원을 넘잖아요. 저는 제가 벌어서 미국에 갔던 거라 지금 환율이었으면 이제 미국에 못 갔죠. 10년 넘게 사용한 저의 후기는 엔트리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시계 중에 베스트 초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탱크 머스트 스몰이 460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네요. 10년 전에 제가 산 게 300이 안 됐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산 대부분의 주얼리들이 지금 가격이 다 더블이 됐거든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그 정도 가격이 올랐으면 합리적이다 나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막 샤넬, 뭐 반클리프 이런 데는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탱크는 좀 간결하고 가벼운 디자인 때문에 진짜 뭐 후드티 그리고 출근 룩에까지 정말 다 잘 어울려요. 이 시계가 어떤 룩을 정말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깃털백이 좀 심플함의 정수라서 뭐 운동복부터 출근 룩까지 정말 다양하게 어울리거든요. 제가 이제 핸드백 디자인할 때도 정말 어떤 룩에도 완성형의 마무리가 될 것을 제가 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좀 저의 디자인 철학과 이 탱크가 상당히 좀 맞닿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 시계를 찾나 봅니다. 탱크 안에 여러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산 이 탱크 솔로는 작년에 이제 한 20년간 가장 잘 판매되는 모델이었다가 작년에 단종이 됐고 지금은 탱크 머스트라는 모델이 리뉴얼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탱크 머스트는 7, 80년대에 엄청 많이 판매됐던 굉장히 옛날 디자인이거든요. 제가 탱크 솔로를 살 때만 해도 머스트는 무조건 되게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게 리뉴얼돼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도 언젠가 다시 리뉴얼돼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까르띠에 디자인들은 조금 올드해졌다 싶으면 뭐 빅 모델을 써서 좀 새로운 느낌을 준다든지 뭐 좀 디자인을 재해석한다든지 해서 디자인 헤리티지에 대한 이런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탱크 루이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머스트와 비슷한데 케이스가 좀 더 슬림한 느낌이죠. 이제 루이가 1917년에 까르띠에에서 출시된 탱크의 이제 원조 모델이고요. 머스트는 루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대중적인 가격대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루이는 이제 전체 금통이라서 가격도 1,000만 원대부터 시작이고요. 작은 차이가 이 명품을 만든다고 저는 그 크라운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슬릭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뉴욕 까르띠에 매장에서 진짜 사고 싶었던 거는 이 루이 까르띠에 모델이에요.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헉소리 나는 가격이었고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사지 못했고요. 저는 스틸 모델을 사서 이제 만족을 했는데 루이 라지가 탱크 솔로 스몰보다는 좀 더 크고 라지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루이가 약간 슬림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도 라지지만 좀 작아요. 그래서 여자가 끼기에도 이 라지 사이즈가 되게 괜찮아서 사이즈 면에서도 제가 되게 탐이 났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 루이 같은 경우에는 미니 시리즈가 다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클린 케네디, 뭐 다이애나 비가 낀 거 보면 너무 여성스럽고 또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사이즈의 시계를 선호한다면 루이 미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탱크는 또 가죽 스트랩 매치에 따라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데 가죽 스트랩 매치 또 어떤 게 좋을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탱크는 스틸 모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가벼운 시계를 좋아하기도 하고 탱크에는 좀 가죽 줄이 클래식하고 저는 더 예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줄은 이게 어차피 2년 정도 되면 낡아서 저는 좀 다양하게 교체를 했고 제가 살 때는 이 탱크도 줄이 악어 가죽이었는데 지금은 소 가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진짜 대부분의 곳에서 이 스트랩을 거의 다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좀 괜찮았던 스토어는 아래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잘 구매를 하시면 정품 스트랩과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이렇게 화이트로 해도 예쁘고요. 이렇게 밝은 스트랩의 경우는 스티치 부분부터 먼저 때가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베이지 스트랩처럼 스티치가 없는 스타일로 맞추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좀 어두운 컬러 하늘 색깔 스트랩도 있네요. 세상이 좋아져서 뒤쪽에 이렇게 딸깍하면 쉽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두운 느낌 하나, 밝은 느낌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남들 다 아는 까르띠에 탱크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거의 리베르소를 추천드릴게요. 시계로는 까르띠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브랜드죠. 회전하는 케이스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10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탱크보다는 가격대가 있고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거였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제가 골드 시계가 없어서 같은 탱크로 드리기는 좀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소개드리는 시계고요. 아쉬운 건 저는 옐로 골드를 선호하는데 그 리베루소는 로즈 골드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클래식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좀 너무 작았고요. 세로로 길어서 조금 더 커 보이는 리베루소 1이 사이즈 면에서는 스몰보다는 저는 괜찮았어요. 미디움 사이즈가 좀 큼직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당해 보였는데 미디움 사이즈에 골드에 이제 또 다이아가 한 줄 있는 건 뭔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반하게 예뻤던 거는 골드의 다이아 파베 모델이었는데요. 이제 파베 모델을 원하신다면 정말 끝판왕입니다.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비쌉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리베루소는 스틸 모델 아니면 골드 다이아 파베가 예쁘더라고요. 저는 좀 골드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로 마음속에 남겼습니다. 그치만 네, 리베루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계가 나오게 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작년 초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예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의 로망? 이런 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결혼식도 안 해도 되고 뭐 드레스에도 아예 관심이 없어서 드레스도 안 입어도 되는데 진짜 저의 또 단 하나의 로망이 있었으니 사실 그 외국에서는 일반인들도 큰 다이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좀 큰 스퀘어 다이아 이거에 대한 제가 되게 결혼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의 남편이 그거를 해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랩 다이아가 너무 많이 퍼지는 거예요. 드비어스 다이아 가격도 마이너스 30%가 됐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떴어요. 다이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게 보이는데 거기에 또 투자를 하기도 그렇고 제가 약간 로망으로 생각하던 게 있는데 그걸 못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제가 슬펐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은 예물시계로 그거를 채워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계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 남편은 명품을 아예 안 사는 사람이라서 시계 가격이 이제 얼마나 높아질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시계도 없어, 이제 이랬는데, 그때쯤 제가 그 루드와용이 이 베누아 시계를 너무 중성적이고 멋지게 착용한 이 까르띠에 베누아 사진을 딱 봤어요. 근데 저는 신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베누아 모델이 1910년대에 나온 되게 오래된 모델이 다시 리뉴얼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스퀘어 디자인을 선호하지만 탱크를 너무 오래 잘 썼기 때문에 아예 다른 스타일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베누아가 제 마음에 완전히 들어왔고 사실은 옐로우 골드 디자인도 상당히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예물시계기도 하고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조금이라도 다이아가 들어간 거에 대한 좀 니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는 파베 모델로 골랐습니다. 미니랑 스몰 모델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살 때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게 미니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미니는 살짝 좀 작아 보이고 스몰은 좀 너무 화려한가? 너무 과한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제가 막상 껴본 후기는 주얼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거 익선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1년 껴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조금 부족한가? 좀 더 커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계 자체가 굉장히 좀 슬림하고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많이 과한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체구가 굉장히 작거나 뭐 특별히 미니 사이즈 시계를 선호한다 라는 거 아니시면 스몰로 가시는 게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 미니는 가죽줄 스타일보다 뱅글로 된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뱅글 스타일의 그런 팔찌보다는 훨씬 존재감이 있고 가격도 뭐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누아 미니의 풀팝의 뱅글도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계 컬렉션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다면 좀 좋은 선택일 것 같고 뭐 청바지 위에도 이 시계 하나로 스타일링을 끝낼 수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아이입니다. 특히 식당 같은데 그 실내에서 엄청 반짝여요. 그래서 사실 옷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도 팔에 그거 뭐야?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까르띠에 팝의 영롱함은 이미 앵글로 팝의 반지 이거 쓰면서 경험하고 샀던 거라 사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이아 팝의 세팅은 까르띠에인 것 같습니다. 예쁘긴 한데 이런 화려한 시계를 또 어떻게 코디할까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후드티에 입고 면티에 입고 청바지에 입고 뭐 심지어 외부 나가면 저는 시계나 주얼리는 잘 안 빼기 때문에 요가할 때도 요가복에 입고 그냥 요가하고요. 그냥 굉장히 정말 데일리하고 캐주얼하게 쓰고 있어요. 얘가 화려한 그런 팝의 느낌은 있지만 시계 자체가 좀 굉장히 정제된 깔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일리로 써도 과해 보이는 느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심플하면서 화려하다? 제가 추구하는 미학을 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좀 만족하면서 끼고 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제가 굉장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준비 썰?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굉장히 급진적인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해준 저희 남편, 이제 위인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남편한테 또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에 빌어서 보냅니다. 베누아는 단독으로 껴도 이렇게 예쁜데 저는 테니스 팔찌 이렇게 코디해서 같이 다니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얇은 화이트 골드 뱅글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제가 고민을 했던 샤넬 뱅글 코디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존재감이 좀 너무 없었는데 미니 뱅글은 실물이 훨씬 예뻐요. 레이어드로 끼기에는 다이아가 적은 버전이 이제 무난했는데요. 다이아가 이어진 버전은 존재감이 진짜 크고 확실하게 예뻤어요. 다이아 실물 사이즈가 예상보다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반짝입니다. 스몰 사이즈지만 가격은 이제 전혀 스몰하지 않았고요. 샤넬 주얼리는 가격 인상이 막 한 해 20-30%씩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레이어드로 끼기에는 다이아 적은 버전이 좀 무난했지만 차기에는 막상 좀 너무 무난한가 싶었고요. 다이아가 이어진 버전은 단독으로 끼는 게 더 예쁜 것 같았어요. 가격도 좀 그랬고요. 조금 애매하게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치만 뭐 베누아는 얇은 골드 뱅글이랑 같이 하면 더 이쁘다는 거. 이제 베누아 말고 주얼리 시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피아제 라임라이트 갈라나 브렉의 레인드 네이플스도 좀 많이 같이 보셔서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피아제 갈라는 좀 더 드레시한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머니 시계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브렉의 얘는 큼직한 인덱스가 되게 특징적인 럭셔리 시계의 거의 뭐 대표격이죠. 근데 얘는 페이스가 좀 상당히 크고 두꺼워서 저는 첫 주얼리 시계로는 고민 않고 이제 베누아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보통 얘는 가죽 스트랩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컬렉션 중에 제 마음을 진짜 훔친 거는 전체 골드예요. 이 골드 스트랩의 짜임이 좀 너무 독특하고 고급스럽죠. 레인드 네이플스를 드린다면 저는 골드 스트랩인데요. 가격이 저세상입니다. 아주 비싼 것만 잘 골라내는 매눈이에요. 부자 되면 만나자.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회사 근처에 시계 세척하러 나왔어요. 오늘 제가 쇼핑
언제나 함께하는 위켄드 크로스백과 함께 나왔습니다. 유행 메이커 분들의 오늘 베스트 시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다음번에 또 블링블링한 아이템 소개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